여러분 간단한 실습 동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예제 데이터고요. 실제로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경기교육종단연구라고 해서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경기도에 있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종단연구 그러니까 해마다 그 해당 학생들을 추적하면서 조사한 데이터의 일부를 제가 추출해서 만든 데이터입니다. 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경기도 교육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면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신청을 하면 받아보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제가 임의로 일부 데이터는 좀 빼고 넣고 수정해가지고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엑셀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해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요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학생들이 있고 학생들이 알바 경험에서 요 1번은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2번 1번이 있다. 알바 경험이 있는 사람, 2번은 알바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쭉 있고 알바 이유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오는데 1번이 사회 경험, 2번이 자기 용돈, 3번이 집안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4번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생들의 키랑 몸무게를 이렇게 적도록 해놨죠. 그리고 이제 학교 만족도 1번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4번, 5번 매우 만족한다까지 이렇게 이제 5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학생들의 값을 보는 그런 데이터입니다. 자, 이 데이터에서 먼저 뭐부터 해볼까요? 키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앞서서 먼저 그걸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파이 그래프, 빈도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까요? 이 빈도 그래프를 먼저 그리려면 알바를 한 학생들하고 알바를 해보지 않은 학생들을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제가 써놨습니다. 학생 아이디가 쭉 있고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은 제가 이 학생이 총 몇 명인지를 세는 함수죠. 카운트 전체 이렇게 카운트라고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전체 요 셀에 몇 명의 학생들이 있는지를 세는 함수죠. 그 다음은 이제 count if. 그래서 요런 조건에 있는 함수를 찾아서 세어라 라는 명령어죠. 그래서 1이라고 돼 있는 애들을 찾아서 세라, count 해라, count 세라. 만약 1이라면 걔네들을 세고 1이 아닌 애들은 세지 말아라 하는 함수죠. 요거는 2를 세라고 한 거고요. 1을 세고 2를 세고 이렇게 각각 나눠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얘 더하기 얘는 얘보다 작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 중에 무응답을 한 학생들이 있어요. 전부 대답을 안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응답을 안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부 빠져서 나오기 때문에 요 전체 데이터보다는 사람 숫자가 한 300명 정도가 적다. 300명 정도는 무응답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아르바이트 경험 있음 없음으로 나눴을 때 여기 빈도라고 하면 여긴 총 682명이 해봤고 3239명이 안 해본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삽입에 추천 차트를 눌러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경기도 학생들 중에 이 대상 학생들 중에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학생들 숫자가 이 정도고 없는 학생들이 이 정도다. 이게 전수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좀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데이터를 꾸며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빈도가 얘는 대략 한 500명보단 좀 많은 거고 얘는 한 3000명보단 좀 많고 3500보단 적은 값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로 뭐 꾸며줄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채우기 해서 색을 바꿔준다거나 좀 청량한 색으로 바꿔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 값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게 되면은 실제로 요 값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값들이 위에 산출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빈도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를 그려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체가 3291명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놓고 이 비율을 구하는 거죠. 이 있는 비율을 요걸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요 비율을 요걸로 나눠주면은 전체 중에 82.6%는 알바 경험이 없고 17.4% 정도는 알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런 식으로 파이 차트를 그려줄 수도 있고요. 안 나오죠? 왜 이러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 차트를 그리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트 제목은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이렇게 보시면 요거를 없는 게 몇 프로고 있는 게 몇 프로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누르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주게 되면은 비율이 나오게 되고요. 비율로 보기가 싫다 하면은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은 백분율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분율로 표시를 해주면 조금 더 보기가 좋게, 뭐 지금 소수점이 없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그 값에 가시면 레이블 옵션에서 표시 형식으로 가면은 일반 이게 아니고 여기서 사실은 여기 그냥 그 서식으로 가시면 당황스럽네요, 여러분. 왜 안 나오지? 표시 형식에 가서 일반이 아니라 숫자로 하고 소수점 백분율로 하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뭐 이거보다 조금 더 예쁜 차트를 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 보시면은 차트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차트를 선택해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예쁜 차트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쁜 차트가 없네요. 색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너무 촌스러운 색이다 하면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바꿔도 촌스럽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냥 채우기로 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바꿀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만져보시면서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대략 그 파이 차트 그리는 거랑 바그래프 그리는 거를 해봤는데, 네, 이번에는 산점도 그리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랑 몸무게를 가지고 산점도를 그려보자면요, 일단 전체 데이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삽입, 여기에 보시면 이게 분산형 차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X축에는 키가 나오고 Y축에는 몸무게가 나오는 그런 차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이제 키 차트 같은 경우에 지금 너무 이렇게 볼록 나와 있는 게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키가 보통 100에서 200 사이가 나오겠죠. 정확히는 뭐 한 130부터 200 사이의 값들에 전부 들어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X축의 범위가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X축의 범위를 조금 이제 만져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0부터 250까지 되어 있는데 130부터 200까지로 맞춰줄 수가 있겠고요. 몸무게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한 30kg대 넘는 것으로 보이죠. 30kg부터 한 130kg까지로 맞춰보겠습니다. 몸무게도 30부터 130까지 이렇게 맞추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주로 이 부분들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키가 커지면에 따라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뭐 150 초반대인데 110kg인 이렇게 고도 비만인 학생도 있고, 거의 2m 가까운데 60kg 가까운 학생도 있죠. 굉장히 이제 다양한 학생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점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여기가 밀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들을
gg플랫이나 그 헥사플랫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요거에다가 색깔을 칠해서 다 한 색으로 칠해져 있으니까 지금 몇 개가 뭉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데이터를 그렇게 바꿔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있죠? 네, 껐나 보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쁘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고요. 이번에 이제 히스토그램 그리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거를 한번 보면은 어떤 식으로 그리면 되냐면 일단 뭐 키를 가지고 그려볼게요. 키가 일단 그리기가 좀 쉬우니까 일단 키의 계급값을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계급값을 키가 아까 대략 130부터 있었죠. 최대값만 입력해주면 되거든요. 130, 140, 150, 160, 170, 180, 190, 200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어려운데 파일 이게 원래는 이 데이터에 들어오면은 여기서 이제 분석하는 그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파일, 더보기, 옵션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이제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기능 눌러주시고 분석 도구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동을 누르는 거였나? 이동을 눌러주면은 뭘 깔 건지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두 개 다 깔아주죠.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데이터 분석이라는 항이 데이터에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엑셀이 안 깔려 있다면은 학교 홈페이지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365를 받을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그거를 받으면 여러분들 이거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학교 계정으로 받으면.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눌러주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을 눌러주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이 나와요. 이거 다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엑셀에서도 기본적인 분석 같은 것들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손이 많이 가고 귀찮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절차가 좀 까다롭죠. 이거 안 해도 그냥 클릭만 하면 나오는데 여기선 다 그런 것들을 정해줘야 되니까 그런 점에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히스토그램을 선택해 주게 되면 입력 범위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아까 키를 하기로 했으니까 입력 범위에서는 그 키를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부터 쭉 내려가면은 한 3,000명이라고 했었죠. 쭉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값을 입력해주고 얘도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얘는 안 되네요. 자, 일단 올라가야 돼. 계급 구간을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이 값을 쭉 입력을 해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출력 범위를 이런 식으로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확인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어머 안 나왔네.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차트 출력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빈도에 대한 여기는 이제 지금 빈도로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 이걸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활용해서 130, 140대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되고 이거 기타도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모양의 그림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인지를 살펴보면은 3,882명이죠. 이것도 이제 그 빈도수로 저기 무응답자를 뺀 값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상대 빈도수를 우리가 입력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나누기 요거 전부 요 값을 이제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쭉 입력을 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겠고 얘네를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당연히 1이 나오겠죠. 전체로 나눠준 값이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냥 그게 되는 거예요. 상대 빈도 이렇게 적어주고 요거랑 요걸 가지고 막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히스토그램의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을 바꿔주면 되죠. 히스토그램으로.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 히스토그램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히스토그램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엄연한 의미에서 히스토그램이 아닙니다. 왜냐면 Y축에 확률이 나와야 하는데 확률이 안 나오고 누적 빈도만 나왔죠. 그냥 빈도만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고 볼 수가 없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남녀 성별을 가르는 데이터가 있다면 두 개로 나뉘어서 그릴 수도 있겠죠. 남성, 여성 이렇게 두 개의 그림으로 나눠서 그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략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뭐 키가 많이 커졌다고 해도 160에서 170대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있고 또 170에서 180대에 많은 학생들이 있고 180대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50 미만인 학생들은 더 적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데이터는 제가 거기 강의 자료실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